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스피치 홈스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명 대화의 기술, 말이 맛있어지며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도 이은정 원장과 함께 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스튜디오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중요한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가지고 네. 들었던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직접 바쁘시지만 스튜디오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안전하게 합니다. 해야죠. 네, 네. 정확하게 여러분께 또 의미도 전달해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법으로 진짜 요즘에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죠. 그렇죠. 대화가. 궁금한 것도 여러분 많으실 텐데 함께 궁금증들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어떻게 요즘에 지내셨어요? 그나저나.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의 마인드 코로나 덕분에. 네. 그래서 반응이 매우 좋은데요. 이제 어떡해요? 최근에 한 네. 10회 이상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경기도 평생학습관을 시작으로 김포, 인천 평생학습관, 또 도서관 등에서 이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욱하지 않는 부모 대화법을 이제 교육을 필요해요. 했는데요. 네. 일단 편하게 집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엄마들도 경험함으로써 이 온라인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강의가 없죠. 이제 다들 모일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하나 다 걱정을 했는데 또 온라인의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또 활성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빠서 직접 가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네, 좋은 맞아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팁도 좀 주세요. 어떻게 네네. 접속하고 이러는지.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애들이 학교 간 뒤에 엄마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거나 특강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엄마가 무슨 공부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큰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모범이 되고 네. 엄마도 나랑 같이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니까 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의 장단점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또 되네요. 네네. 네, 말거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그때 했던 그 이야기들 지금 욱하지 않는 부모 대화법 등 교육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이 부모 대화 진짜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정말 자라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이 대화인데요. 근데 참 이론은 우리가 알죠. 잘 알죠.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정말 집에서 요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거든요. 네. 어떡해요. 네. 저도 욱합니다. 선생님도 네. 욱하시는군요. 네.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분명히 아빠, 엄마 똑같은데 왜 쟤는 저 따위지? 그럴 때 이런 하는 말 식으로. 있죠. 아빠 닮았나 봐. 막 서로 닮았다고 미루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릴 때는 참 말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오지게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아이와 갈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 코너를 통해서 아이와 교감하는 소통하는 부모 대화를 조금 배우시면 네. 그 화가 조금은 좀 더 누그러들어서 이 육아가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엄마, 아빠 같은데 형제 자매 간에도 사실 좀 약간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또 대화법이 달라질 것도 같아요. 아이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똑같이 형제 자매라고 해도 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맞아요. 네.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할 때 경기도에 계신 한 어머님께서 6남매를 키우신대요. 6남매? 네, 딸 5, 아들 1. 와. 중학생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까지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하나하나씩 네. 이제 응대해주는 게 쉽지 않다고 고민을 토로하셨는데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아이마다 너무 다른 모습들을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은데 소통의 원리를 잘 아시면 그 방법이 쉬워집니다. 소통의 원리라고요? 네네. 네. 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세요. 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우선 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파고가 또 AI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카카오 좋은 부장. 예, 네. 조원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AI 로봇이라던가 이제 변화하는 네.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AI 로봇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얘네들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 대화이기 때문에 네. 좀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점점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넘사벽, 그렇죠. 즉 네. 로봇이 넘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바로 공감하고 감정을 읽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AI 변호사가 이미 채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판례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률적인 설득을 하는 건데 이 설득이라는 게요. 사람은 뇌에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정단에게 감정을 호소하고 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때 AI 변호사에게는 한계가 오는 거겠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나 이런 거 수집하고 제대로 하는 거는 뭐 로봇이 잘하겠죠. 네네. 하지만 이 소통의 기본이 되는 이런 공감이라든지 감성 이런 능력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필요한 네. 자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소통하려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선 걸까요? 이 개념과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하려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의 내용이 좋아야 한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보다는 먼저 듣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소통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네.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즉 말의 내용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게 말하는 표현.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청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아, 듣는 사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경청이라든지, 네. 네, 제일 중요한 말하기 기술이 경청, 뭐 공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잘 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열게 해야 되죠. 이거 네. 제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네. 방송인이에요. 어허. 아나운서, 기자, PD 등등 이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저나 김민경 씨 네. 그다음 20년 가까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누굴 먼저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방송을 여러분 듣는 청취자나 시청자들을 생각하죠. 그렇죠. 네. 이제 시청자, 청취자들이 어떤 걸 지금 궁금해할까?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을까? 어떤 뉴스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을 파악한다는 건 굉장한 공감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능력을 육아에 풀어보면 소통 방식이 쉬워지는 거죠. 아, 육아에 우리 네. 아이들의 그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늘 하던 거니까 네. 아이들에게 방송하듯이. 아, 방송하듯이 프로 정신으로 네네. 임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그 청취자분들 또 부모님들은 아, 방송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따라 해볼까 하면서 같이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또는 이제 지식 수준이나 배경 지식이 얼마만큼이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네. 공감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파악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한다. 이게 이제 정의라면 우리 아이와 소통이 잘 되려면 네.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해서 그렇죠.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한다. 이게 바로 부모 대화의 시작이에요. 아, 우리 아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하고 싶은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귀를 닫아버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우리 또 이윤정 원장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엄마 아빠의 성격이나 외모를 좀 다양한 비율로 갖고 태어났고 또 두 사람의 DNA가 변종이 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저도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큰
큰아들, 둘째 아들 생긴 것도 똑같아요. 네, 쌍둥이인 맞아요. 줄 알아요. 네.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 또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좀 같은 상황이지만 같이 훈육을 하더라도 다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덜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상담하거나 이제 코칭하는 아이들 엄마들 거의 뭐 지금 4천 명에 이르는데요. 네. 같은 수업 내용도 어떤 아이들이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제 수업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그래서 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코너를 통해서 하나씩 연습도 해보고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대화의 기술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앞으로 이 코너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쉬운 방법부터 알려주시는 거죠? 네,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네. 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 아이를 파악하고 공감하려면 관찰을 먼저 해주세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아기 때야 그냥 모습이 다 이쁘니까 막 눈, 코, 입 맨날 보고 손도 만져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부딪히려고. 네. 자,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또 비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바른 소리 명령만 주로 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부터는 아이를 그냥 관찰만 해주세요. 정말 위험한 상황만 제재를 하고 네. 뭐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공부하는 거, 자는 거 그냥 그 아이의 의식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 말 그대로 한 발 물러서서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가 우리 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 네. 내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발견을 하실 거고요.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고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떤 대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가 이제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불끈불끈 욱해가지고 정말 워워하면서 네. 참으로 진짜 막 세계가 뭐예요?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좀 그렇죠. 관찰하기 좋겠네요. 한 그냥- 일주일만 참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돌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뭐 애가 뭘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하라고 하지 말고? 네네. 이 아이가 아하. 도대체, 왜냐하면 늘 잔소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끊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얘가 위험한 상황만 되지 않게끔 사실 일주일 동안 논다고 성적에 큰 무리도 없고요. 일주일 동안에 냅둔다고 애가 변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라는 주제로 관찰하는 습관을 일단 먼저 들이시면 네. 그 다음 단계 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요. 오늘 숙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우리 원장님 믿고 한번 우리 아이 관찰 한번 해보죠. 관찰하고 기회 되시는 분은 예전에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관찰 보고서 같은 거 그렇죠.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한번 그 마음을 열고 우리 아이와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관찰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요 라고 할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봐요. 자, 오늘도 마음을 여는 부모 소통 대화의 기술 이윤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